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6주기 추도식이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에서 엄수됐습니다. 여야 대표와 지도부가 추모 행사에 일제히 참석한 가운데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정신을 되새기자며 최근 갈등을 겪고 있는 당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배병유 경제풍월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벌써 6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아, 김대중 대통령. 예, 벌써 6주기 추모식인데 여야 대표들이 모두 추모식에 참석을 했는데 참석했을 때의 생각, 의견들은 좀 달리 참석했을 것 같은데 배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6년. 여야 대표가 조문하게 되어 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벌써 참 6년인데 어쨌든 우리나라 정치사에 보면 야당의 지도자로서의 정통적인 맥을 이어오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다 참석하는 당연한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당권 신당파들도 참여했다고 그러죠. 뿌리가 같으니까 가서 추모하시는 건 당연하고. 그런데 분명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5년 집권을 하셨고 그 후임 노무현 정부까지 다 하면 10년을 집권했는데도 우리는 지금도 우리나라 야당의 정통 지도자 이렇게 인정을 하거든. 집권을 했는데도 왜 그랬냐. 야당 지도자로서 오랫동안 투쟁을 했기 때문에 집권 기간보다도.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아직도 야당 지도자의 그걸로 꼽고 있고.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 최근에 여야 지도자가 6주기 되기 때 딱 모여가지고 김대중 정신을 되새긴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뭐 분당이니 신당이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아니다. 야당의 이 지도의 뿌리는 김대중 정신의 한 몸이다. 그걸 확인하는 의미가 있죠. 정치적인 의미로. 그래서 저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쨌든 우리 현대사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화두로 본다면은 산업화를 대표하시는 분은 뭐 당연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시고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분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시죠. 뭐 김대중 대통령은 특히 여야를 떠나서 최근에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막힌 부분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대북 관계, 하나는 대일 관계. 그때 김대중 대통령 뭐 6.15 남북 정상회담도 이끌었습니다만 대북 대일 관계에서도 매우 원만하게 뭐 일부에서는 퍼주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긴장 완화라든가 또 대일 관계 이런 부분에서 원만한 그런 그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야를 떠나서 김대중 리더십이 특히 좀 존경을 받을 만하고 또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 리더십의 핵심은 통합과 차별 철폐입니다. 통합과 차별 철폐예요. 그 지역 차별이라든가 이런 철폐인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두 분이 가장 강조했던 이 통합의 리더십 이것이 친노 비노로 나눠져 갖고 지금 얼마나 오래 싸우는지 모든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을 느낄 정도예요. 이전 투구식이죠.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통합의 리더십 이번에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본받자고 당연히 목소리를 높일 만하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전통적인 보수 그 맥락을 이어온 게 아니고 김영삼 전 대통령 말하자면 DJ, YS라는 양김 세력, 소위 민주화 세력에 어떻게 보면 그 적통을 이어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모라든가 또 존경의 마음은 뭐 문재인 대표 오히려 문재인 대표보다는 훨씬 더 앞섰다고 볼 수 있죠. 문재인 대표야 다 지나고 나서 정계에 복귀하신 분이고 김무성 대표는 같이 체류탄을 맞으면서 독재 정권에 투쟁을 하신 분이니까. YS가 또 발굴한 정치인이시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고인에 대한 어떤 추모적은 더 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 대표님, 그래서일까요? 문재인 대표 취임 이후 사실은 뉴 DJ 플랜에서 우클릭 행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취임 당일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하고 또 천안함 평택 함대도 찾아가고 어떻게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의 우클릭 그 행보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DMZ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대북 결의안을 딱 주도한 걸 보고 정말 제1야당의 당수로서 할 일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우클릭을 다 평가하는데 단지 한 가지 통일 경제를 말씀을 하면서 당장 5.14 조치를 해제하도록 여야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건의하자. 저는 그건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문 대표도 5.14 조치가 어떻게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할 때 지금 조준 사격해가지고 그 시인 사과도 하지도 않고 재발 방지 약속도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 제의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성급한 제안을 하셨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나머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생각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DMZ 지뢰 도발 같은 사건에서 적극 대북 규탄 결의안을 제안하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표 이러한 행보가 과거 DJ가 소위 말해서 뉴 DJ 플랜을 네. 해서 상당히 국민들의 그런 지지를 얻었고 말하자면 중도층 또 보수층까지도 외연을 넓혔는데 문재인 대표도 그것을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냐 뉴 문재인 플랜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사실은 보면은 비슷하기는 해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정계에 복귀해갖고 1996년에 강릉에서 그 북한 잠수함 사건 났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즉각 안보 영수회담을 열어서 북한 규탄 결의대회를 결의문을 이렇게 내자고 했고 또 한 총련이 그 당시 또 여름에 연세대에서 크게 시위를 할 때도 그렇게 시위를 무자비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상당히 나무란 적도 있고 그래요. 예. 최근에 뭐 문재인 대표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뢰 도발 사건 때 당이 먼저 새누리당보다 먼저 규탄 그 당 차원의 규탄 임진각 가서 예. 또 최고위원이 됐고요. 또 뭐 네. 해병대도 방문하고 또 천안함에 대해서도 북침으로 분명히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몇 수 또 참배를 하고 그러면서 좀 우크리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략적인 우크리가 아니라 진정성이거든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게 당내에서 친노들은 지금도 여전히 선명성, 강경투쟁론으로 몰려 있는데 문재인 대표만 나서서 대선 행보 비슷하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과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네. 문재인 대표 진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그 중심 화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요즘 문재인 대표 네. 또 초반에 좀 우크릭 행보를 했는데 지난 8.15 광복절 13일이었죠. 그래서 보면은 장준하 선생 40주기 추모식에도 또 참석을 하고 예. 또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 또 재평가해야 된다. 네. 또 어떻게 보면 선명성 뭐 좀 좌파 또 행보를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역사 교과서 문제도 아직도 심각합니다만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비판적으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교과서 같은 데도 보세요. 유관순 열사는 막 한두 번 있는데만 나머지 그 월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줄줄이 엮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분도 지적을 안 해주세요. 장준하 대표가 그 뭐 추모식 말씀하십니다만 그거 뭐 박근혜 대통령 조화 안 보냈다고 뭐 비판을 하십니다만 그게 정치적인 쟁점이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참석하는 건 좋지만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봐요.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이승만 박사의 그 정통성, 국부 네, 네. 정통성, 대한민국 건국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동의를 하는 사람인데 문재인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를 하지 않으시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크릭 하는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아직도 네. 저와 같은 사람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 좌클릭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이걸 조금 중립적으로 더 회전을 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걸 생각합니다. 어차피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집권, 수권당입니다. 과거에도 10년 동안 집권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음에 곧 집권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언제든지 뭐 새누리당만 계속 집권할 수 있습니까? 다음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집권해야 될 텐데 그때 대비해서라도 조금 더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문재인 보십니까? 네. 대표의 그런 그 중도 포용 전략 이건 뭐 저는 불가피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네. 일관성이거든요. 메시지 일관성이어야 하는데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는 이런 그때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면들이 말하자면은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노동개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임금 피켓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문재인 대표 특히 새정치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정규직 노조라든가 정규직 이런 쪽에 지나치게 경도돼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예. 내부에서도 그 젊은 비대위원인가요? 그분이 왜 그 노조표 받아들이냐? 지나치게 이동혁 지난 비대위원. 공무원 네. 연금 계획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노조 편에 들었지 국문 편에 들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 메시지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갈치자 걸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지나친 그런 대권을 겨냥한 그런 행보로만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네. 우크릭 전략을 하더라도 정말 중도 포용 전략이 설득력 있게 믿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또 본인만 하면 안 됩니다. 본인만 대표만 가면 안 되고 당도 그게 같이 가야 하는데 당은 딴 길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친노들은 딴 방향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고 이게 무슨 당이 왜 저래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듣지 않습니까? 당 대표 메시지와 또 당 일각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구난방이고 뭐 말하자면 콩꼬르 집안이라는 그런 비아냥 소리까지도 듣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정말 리더십을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좌표를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한국의 문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표가 지금 지난 그 8월 16일 날 경제통일론을 얘기하면서 오이사 조치 해제, 그렇죠. 금강산 방문하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경제 통일론이라는 것은 의미는 있어요. 그걸 가면 지금 당장 통일이 안 되더라도 5만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경제 통합해가지고 하는데 이론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말씀이죠. 오이사 조치를 지금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질 않는 거거든. 이건 마치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아무것도 없이 풀어라 하는 게 김정은이가 할 수 있는 그 얘기에 동조한 발언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오이사 조치는 해제가 돼야지. 왜냐하면 북한에서 합당한 조치를 하고 우리가 풀어줘야지 남북한 경제 협력이 되는 것이고 통일의 길로도 접근하는 거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그거 제의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자신이 규탄 결의안을 제안했던 DMZ 지뢰 도발 사건이 바로 엊그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하나도 시인하지도 않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이밍이 옳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고 되돌아가서 보면은 통일 경제론을 제의한 그 원론에 대해서는 환동했건 황했건 이론적으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그리 가야 돼요. 하지만은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비판을 드립니다. 시기상조다. 저는 뭐 원칙적으로 오이사 해제 문제라든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좀 전향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북 제의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말하자면 어떤 제의를 하더라도 상대편이 가장 절실한 것을 제의를 해야지 상대편이 별로 아닌 걸 뭐 별것도 아닌 걸 자꾸 제의해봤자 그쪽에서 또 달갑게 생각지 않을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기자 생활을 하고 언론사도 제일 중요한 건 시의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슨 것이 되든 그때 시점에 딱 맞아야 하는데 지금은 지뢰 도발이 난 상황 속에서 과연 오이사 조치를 해제하자. 즉각해제한다든가 또 짓고 나면 바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시에 적절한 것이냐. 역시 지도자라는 것은 가장 타임리하게 타이밍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인사든 정책이든 그 타임이 맞아야만이 국민한테 설득이 있는데 뭐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만은 최근에 대북제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대표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부한테 촉구를 하는 건 좋은데 좀 시의적으로는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당에서는 그런 것들 때문일까요? 대권 행보 아니냐? 정치를 뭐 안보에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이죠. 뭐 그러고 김무성 대표나 문재인 대표가 대권 행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대권 주자로 다 인식들 하고 있으니까 당연하지. 당권 쥐고 있을 때 대권 행보하는 그 자체를 말릴 수 없는 건데 지금 거기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점에 말이야 야당 대표가 그런 제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거거든. 통일로 가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으니까 통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이러한 것을 북한에 제의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그 정책 제안해 주시는 건 좋은데 딱 불러가지고 여야 당 대표가 대통령한테 5.14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제안하자.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건 김정은이가 원하는 거예요. 김정은이 입 싹 가만히 닦고 남조선이 아쉬워가지고 일방적으로 5.14 조치 해제해주기 기다리는 그거 아닙니까? 개성공단도 그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들이 5% 올리라. 그게 걸러 오기를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 대표가 중요한 정책 제안을 하실 수 있는 건 좋은데 나 집권하면 지금 당장 뭐 하겠다. 그런 것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거 아닙니다. 자기가 집권해보세요. 지금 당장 금강산 강산을 재개할 수 있는 시점이 되는지 그것은 너무 성급한 대권 주자로서 행보는 그건 말릴 수 없는데 너무 성급한 결론을 제시한 건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보시는군요.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 창당 60년을 맞아서 당명을 개정하겠다. 또 논의를 또 시동을 짚었는데 참 야당 당명 참 헷갈립니다.
거기서 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명 개정 문제를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얘기해서 새정치민주연합하다 보면 숨 넘어간다. 그럼. 당이라는 건 두 자 아니면 세 자로 해서 부르기 쉽고 상징성 있고 정체성이 맞아야하는데 새정치하지 않는다는 거 구정치만 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과연 민주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노가 그렇게 난리 아닙니까? 친노 패권주의라는 게 뭡니까? 패권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안 하고 있다는 당내 민주주의도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은 너무 길어서 시대적으로도 맞지도 않으리와 정체성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담아내지 못한다. 당명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것을 나는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60주년이든 뭐 어쨌든 것을 떠나서 뭐 당명을 문패 갈아 끼운다고 당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콘텐츠 내부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뭐 당명 문패를 갈아 끼우면은 새로워지느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것은 너무 긴 당명이고 국민들도 불편하고 본인들도 새정치민주연합이라보다는 당직자들도 민주당 뭐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툭툭 튀어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꿀 필요가 정통성이 있는 쪽으로 뭐 바꾸는 것 자체를 뭐 그렇게 나무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민주당도 선점원대도 있고 그렇죠. 또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당에서는 신민당이라는 거 사실은 그것도 야당의 정통 야당의 명칭이거든요. 신한민주당이. 예. 모르겠어요. 한국민주당 하면 모르겠어요. 한국민주당이 사실은 야당의 당명입니다. 네. 조병옥 박사 등 그분들이 참 만든 게 한민당이거든요. 한국민주당. 그 맥을 이어서 어쨌든 민주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야당으로서는 좀 국민들한테 이렇게 딱 감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야당의 당명에서 뿌리를 찾겠다는 게 필요한 겁니다. 60년이에요. 우리가 학생 때도 야당 그럼 민주당이에요. 해공 신익희 유석 조병옥 박사가 주도하던 야당의 그 이름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을 반하는데 지금 60년을 되돌아가가지고 뿌리를 찾겠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까도 거기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이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갈등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형태든지 60년 뿌리를 찾아가 당명을 찾는다면 민주당이 원합니다. 민주당은 가야 되는데 민주당은 두 갈래요. 유석이나 해공에서부터 가지고 YS하고 DJ인데 그 YS DJ가 다 집권을 했는데 묘한 방법이지. YS는 집권당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집권을 했고 3당 합당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집권당하고 같이 이제 야당이 합당해가지고 집권을 했고 DJ는 야당 그 원리를 지키면서 집권해가지고 두 임기를 했잖아요. DJP 연합을 했고요. 네. 그 이제 이제 60년 뿌리를 찾을 때 그러면은 YS가 나온 DJ만 DJ 계 세력만 참여하는 60년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YS 계열은 갈라져 나가고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바로 이제 그렇지 거기서 나온 거 통일민주당의 아닙니까? 계보를 이었다 봐야 되는 건데요. 60년 정리하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가장 야당 거물이 두 분이 다 집권을 했는데 한 분은 집권당에 가서 호랑이 잡기 해서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갔다 해가 집권을 하고 DJ는 야당 그 원리를 지키면서 집권을 했다는 그 차이가 그런데 있네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야당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좀 지나치게 당명을 자주 바꾸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이 있단 말이죠. 아마 근 10여 년간에만 해도 당명 한 10번 바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명 바뀐다고 해서 그 내용이 말하자면 그 이루고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든가 또 그 당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은 문패 바뀐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정체성을 찾아서 당명을 바꾸면은 사람들도 또 거기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각오를 하게 되고 심기일전하는 그런 것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친노와 비노 간에 이런 격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뭔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는 당명이라도 바꾼다면은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뭔가 몸부림을 치는 게 낫죠. 지금 여당 새누리당 보면은 과거 선거 전에 보면은 여러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무슨 반바지도 입고 나고 무슨 이상한 모자도 쓰고 하면서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니까 저 당은 그래도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들을 주는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게 없이 지속적으로 계파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으니까 뭐 어차피 당명이 바꾼다고 해서 크게 뭐 달라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명이라도 바꾸면서 뭔가 지금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뭐 조만간 최종적인 어떤 그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당명도 바꾸고 또 뭐 친노 비노 간에 뭔가 절충점도 찾아본다면은 내년 총선에 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배 대표님, 사실 또 지금 여야 막론하고 의원들, 현역 의원들의 갑질 논란이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우덕 의원, 윤우덕이요. 대기업에 자신의 딸의 취업을 부탁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뻔뻔해요, 이 사람들. 이 국회의원들이 막 재계에 대해서 뭐 갑질이 해가지고 야단 칠 때 그거 보세요. 막 얼마나 그 호통해요. 그럼 자기 자신 문제는 다 이래. 물론 윤우덕 의원뿐만 아니고 여당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그 여당에도 있고 야당에 다 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갑질 행위를 해놓고 이게 드러났을 때 반성하는 자세가 있습니까? 무슨 뭐 행사하지 않았다고 돼. 그런 측면에서 나는 그 박기춘 의원이 오히려 좀 평가가 되더라고. 인간적이다. 금액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나 다 정계 은퇴는 하겠다, 당하겠다. 그렇게 잘 인정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말이죠. 무슨 뭐 변호사가 자격이 충분하고 무엇이하고 역량을 하지 않았다. 뭐가 이게. 국회의원의 특권 의식 가지고 그래 부탁해가지고 자기 딸들이 취업을 했으면 말이야. 고개를 딱 쥐고 거기 그 자리에서 성복을 하고 딱 벗고 책임을 져야지 말이야. 무슨 놈의 그렇게 변명할 게 있어요. 국회의원이 특권 의식에 젖어가 있는 거 뭐 국민들이 그 한두 모르고 있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다음 국회는 공천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공천 받더라도 절대 당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비슷한 논란에 침투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분도 전혀 인정을 하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 뭐 정치인들 오리발 내미는 것은 뭐 너무 잘 알려진 일 아닙니까? 아주 딱 잡아떼기를 잘하시는데 어쨌든 본인은 뭐 절대 청탁을 안 했다고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뭐 그럴 개연성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3%다, 5%다 할 정도로 청년들의 취업이라는 게 아주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인데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이 저런 행태를 통해서 특권층, 뭐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무슨 고위공직자든 그런 행태를 통해서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다 취업하고 뭐 다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좌절감, 실망감, 그런 거 박탈감 이런 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안 해야 할 판에 그것을 앞장서서 슈퍼갑질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그나마 잘한 것은 300명, 국회의원 300명은 여야 간에 선거구 획정 뭐 이런 논의하면서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300명도 많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으니까 할 일 없으니까 가서 대낮에 무슨 뭐 이상한 행위하고 이 전화해갖고 인사청탁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국민의 여론 다음 어떻게 실판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윤 사건 났을 때 문재인 대표가 자진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 좀 평가를 한번 해요. 네. 과거에 이러지 않았거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또 모처럼 좋은 평가가 있는데 좀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볼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